그래서 당분간은 둘 다 한 발만 물러나 주세요. 지은호의 간절한 요청으로 두 엄마 사이의 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도착한 추가 검증 결과가 모든 것을 뒤바꿀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정순이는 30년간 지켜온 모성애를, 고성이는 25년간 찾아온 그리움을 걸고 마지막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확인한 뒤에도 여전히 남을 상처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혈연이냐 정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이냐. 드디어 재단 간담회에서 정순희와 고성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지은호를 둘러싼 모성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과수 DNA 검사 결과가 추가 검증 필요로 나오면서 확실한 답 대신 더 큰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지은호는 두 엄마에게 한 발 물러나 달라며 자신만의 시간을 요구했지만 운명은 그 시간조차 넉넉히 주지 않으려 합니다. 새벽 4시 정순이의 식당. 정순이는 새벽부터 국을 끓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젯밤 지은호가 물러나 달라고 한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은호가 원하는 거라면. 정순이는 혼잣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말끝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30년 동안 딸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도 같은 마음일까? 그런 두려움이 숨구멍까지 막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국자를 잡은 손이 굳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고성희였습니다. 정 여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식당 앞에 있습니다. 정순이는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고성희의 얼굴은 그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 여사님, 저 혼자 견딜 수가 없네요. 고성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하는데 결과가 뭐가 나와도 무서워요. 은호가 제 딸이라고 나오면 정 여사님이 얼마나 아플까봐 무섭고, 아니라고 나와도 그럼 저는 또 영원히 잃은 채로 살아야 하잖아요. 정순이는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다른 엄마로 보였습니다. 같이 열어요.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무서운 거면 혼자 무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침 7시, 지은호의 원룸. 지은호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두 엄마가 자신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거든요.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 닮았을까? 별것도 아닌 궁금증인 것 같은데 막상 답을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혼자 견디지 말고 연락해. 나는 내 편이야. 지은호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박성재에게서도 비슷한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호 씨, 오늘 뭐가 일어나든 당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지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둘 다 자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건 아닐까? 오전 9시 재단 사무실. 고성희와 정순이는 재단 사무실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국과수에서 온 봉투가 놓여 있었고 둘 다 그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막상 앞두니까 손이 안 움직여져요.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또 열어야 하잖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 고성희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 딸이네요.
정순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순이가 종이를 꺼내서 펼쳤는데 두 사람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목의 유전자 일치율 99.7%. 생물학적 모녀관계 확정.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이는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은호는 정말 제 딸이었구나. 고성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찾으셨네요, 딸을. 정 여사님. 고성희가 정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이는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같은 시각, 지은호의 카페.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두 엄마가 오늘 결과를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환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박영나와 함께였어요. 누나,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혼자 있지 마세요.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박영나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엄마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언니를 2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동시에 정순이 어머님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지은호는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넌 어떤 기분이야?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언니라면? 박영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뻐요. 혼자였는데 언니가 생긴다는 게. 근데 동시에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가지게 되면 정순이 어머님은 딸을 잃게 되잖아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순이였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결과가 나왔어. 카페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는데 정순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30분 후 카페. 정순이가 카페로 들어왔을 때 지은호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지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순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순이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고성애 씨의 친딸이 맞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럼.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정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혈육으로는 말이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내 피를 나눈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순이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혈육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고성애 씨가 너를 낳아줬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것도, 내가 기뻐할 때 같이 웃은 것도, 내가 힘들 때 등을 밀어준 것도 나야. 지은호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고 난 내 엄마야.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같은 시각, 재단 사무실. 고성희는 혼자서 결과서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25년을 찾아온 딸이 진짜 자신의 딸이었다는 확신이 들면서도 동시에 허전함도 밀려왔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성재야, 은호는 정말 내 딸이었어. 고성희가 결과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성재는 결과서를 보고도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호 씨는 저희 가족이 되는 건가요?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정순이 씨를 보니까 알겠어. 저분이야말로 진짜 은호 엄마야. 그럼 어머니는? 나는 은호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야. 키우지 못했으니까. 고성희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아니어도 다른 관계로라도. 근데 성재야, 너는 어떨 것 같니? 은호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도 여전히 같은 마음일까? 박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확실해졌어요. 은호 씨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거였구나 싶어서요. 오후 3시 이상철의 집.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일로 고민이 많다는 걸 이상철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응, 해봐라.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그 사람의 출생이나 배경을 알게 된 다음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상철이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진짜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조건은 결혼할 때 고려하는 거고 사랑할 때는 마음이 먼저야.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호를 사랑한다면 그 애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야 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지은호가 좋은 거지 지은호의 배경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 김다정이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은호 얘기요, 어머니.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김다정이 과일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 참 착하더라. 누구 딸이든 좋은 아이야. 지혁아, 내가 그 애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아. 이지혁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바보야? 내가 언제부터 비혼주에 포기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 김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한테 가서 내 마음 제대로 표현해라.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오후 5시 카페. 지은호는 카페 마감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DNA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고성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이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온 걸 보고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앉으세요. 지은호가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어색하지? 갑자기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복잡해요.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같이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가요? 고성희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를 낳긴 했지만 키우지 못했어. 25년 동안 찾으면서 내가 내 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순이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혈연과 상관없다는 걸. 내가 내 친딸이 아니어도 여전히 내 딸이야. 지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넌 정순이 어머님의 딸이야. 나는 너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고 대신 우리 다른 관계로 시작해보자. 억지로 모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모두한테. 지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갑자기 엄마가 둘이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대신에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가끔 이모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친이모처럼? 지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저녁 7시 재단 앞 공원. 이지혁과 박성재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은호를 생각하고 있었죠. 결국 은호가 고성의 씨 딸이 맞더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은호 씨는 여전히 은호 씨야. 너는 부담 안 되니?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게.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편해. 이제 가족 반대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것도 그렇네. 이지혁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정면 승부다. 응. 근데 지혁아, 우리 약속 기억하지? 누가 이겨도 비겁하게는 지지 말자고. 물론이지. 은호가 선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혁아, 솔직히 말하면 은호 씨 마음은 내게 있는 것 같아. 이지혁이 놀라며 박성재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은호 씨가 널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나를 볼 때는 고마워하는 눈빛이고 널 볼 때는 좋아하는 눈빛이야. 이지혁이 미안해했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할 거 없어. 사랑에 우정이 진다고 우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박성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신 은호 씨 잘해줘야 해. 내 몫까지. 밤 9시 지은호의 원룸. 지은호는 혼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두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저녁이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은호야,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요. 그리고 이어서 박성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은호 씨,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텨내셔서 대단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은호는 두 사람의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지혁 오빠는 직접적이고 박성재 씨는 배려심이 많구나. 둘 다 좋은 사람인데. 그때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집에 와서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이런 날일수록 가족끼리 붙어 있어야지. 어서 와.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혈육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같은 시각, 고성희의 집. 고성희는 박영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엄마, 언니. 아니, 지은호 언니가 정말 우리 친언니였구나.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영나야, 은호는 여전히 정순이 어머님 딸이야. 우리가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끔 만날 수는 있겠죠? 물론이지. 이모와 조카 사이로라도. 고성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고성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25년 동안 궁금했던 게 해결됐잖아. 그리고 은호도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여보 말이 맞네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모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자.
그 다음 날 오전 카페 앞 공원. 이지혁이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왔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지은호가 나타났을 때 이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지은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 비혼주에 포기하기로 했어. 지은호가 놀라며 이지혁을 봤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멀리 하려고 했어.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멀리 할수록 더 보고 싶어지더라. 지은호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결혼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너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싫었던 거라는 걸.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지은호니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다만 내 마음만은 확실히 알아줬으면 해. 지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정말? 네. 처음부터 계속.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결혼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같은 시각, 박성재의 사무실.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후 이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재야, 은호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 고마워, 친구. 박성재는 문자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까 아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은호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성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은호 씨 잘해줘. 그리고 고마워, 친구야. 그리고 이어서 지은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 씨 축하드려요. 지혁이가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할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지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성재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고마웠어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녁 정순이의 식당. 정순이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함께 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도 일찍 왔고요. 누나, 정말 지혁 형이랑 결혼하는 거야?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약혼한 건 아니야.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이 정순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앉아. 정순이가 웃으며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식사 중에 이지혁이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은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순이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우리 은호 잘해줄 거지? 물론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는 은호가 행복하면 돼. 지강호도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며 장난을 쳤고 식탁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밤 10시 재단 사무실. 고성희는 혼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나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응? 영나야, 왜 안 자고? 박영나가 고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은호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이지혁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네. 박영나가 고성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25년 만에 찾은 딸인데. 고성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근데 영나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라는 걸. 엄마, 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내가 키우지 못한 딸을 정순이 어머님이 잘 키워주셨고, 이제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 내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 박영나가 고성희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며칠 후 이상철의 집. 이지혁이 가족들에게 지은호와의 결혼 의사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거실에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가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 지은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지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애 좋은 애야. 우리도 마음에 들어. 김다정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 잘해주기만 해라.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그의 효심도 좋고 착해.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야.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도 좋은 분이고 잘 됐네. 이지환과 이수빈도 축하해줬습니다. 형, 축하해. 오빠 올케 언제 데리고 와요? 가족 모두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지혁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카페. 지은호는 카페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갈등이 정리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이지혁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마감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함께 카페를 정리하는데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정말 천천히 가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네, 저도 그게 좋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순이와 고성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영나도 함께였어요. 어머님들, 왜 이렇게 늦게? 지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이야기해서 정한 게 있어. 고성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진짜 언니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이지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식 때 두 어머님이 다 오셔야겠네요.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니? 고성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결혼식은 제가 스폰서 할게요. 지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엄마가 두 분이고 언니 동생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은호와 두 엄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화에서는 드디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